안녕. 잘 있었어? 그래, 잘 있었지. 국회의원 하면서 딱 한 번 울은 적이 있었어. 근데 보통 운다는 것은 참 나약한 일인데 부산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어. 내 어머니, 내 친구 아버지, 내 친구 엄마가 노후 생활을 하려고 이자 조금 더 준다는 저축은행에 가서 돈을 맡겼는데 그게 전부 다 날라가네. 사건이 워낙 커져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은행에 맡겼던, 저축은행에 맡겼던 모든 사람들이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인데 편지를 보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그 편지를 읽다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복받쳐 오르는데 그때 그 두 분 부부의 노부부의 편지가 가장 슬픈 그런 기억으로 오래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부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그거를 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었고 정말 도와주려고 열심히 했지만은 내 개인도 한계가 있었고 국가도 참 한계가 있었던 참 숙명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축은행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조금씩 해결은 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만둔 지금도 그것들이 가슴속에 많이 여울러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가슴 아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거 아니지? 가장 보람찼을 때 내가 진짜 정치를 하기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분명히 많았을 건데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라고 지금 구문가게를 하고 계시고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담배 한 갑 파는데도 카드 수수료가 있다. 현금을 들고 오지 않고 전부 카드를 들고 오니까 담배 한 갑 팔아가지고 카드 수수료 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인데 이런 일을 시키느냐. 그래서 나 들여다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뭐 4%씩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는데 당시에 정부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가지고 2% 이하로 늘리는 첫 번째 시도를 했을 적에 국회의원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다수를 불특정 다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뭐 개인 택시 기사들을 위해서 해줬던 일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일일이 행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보람찬 일들이 있었지만은 어째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이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박관용 의장은 내 정치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내가 오랫동안 모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과연 우리 부산에는 내 지역구에는 얼마나 자주 왔었는지. 내가 여정보고에 간혹 그런 글을 썼는데 4년 동안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 19만 8천 킬로? 12년 동안에 서울 부산을 갔다 왔다는 걸 잠정적으로 막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를 해봤지는 않았지만은 연간 19만 8천 킬로 정도를 본다면 약 60만 킬로 정도를 달렸지 않겠느냐. 그거를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 지구하고 달을 왕복할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많이 갔다 왔는데 왜 그러면 이 거리 많이 다녔느냐.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유권자들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주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산 내려오겠다. 만약에 주말에 부산을 내려올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주중이라도 꼭 오겠다. 또 지역의 주민들과 만나는 것이 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달과 지구를 갔다 올 만큼의 거리는 뛰어다닌 것 같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왜 불출마를 했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난 후에 나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해서 마음을 그 이후에 줄기차게 먹고 있었고 다만 30만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보궐선거를 일으키면서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임기 동안에는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가 마침 이제 21대 국회를 들어와서 이제는 그만둬도 되겠다. 내가 하지 않아도 동래구는 내보다도 잘할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놀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 지금 국회 정치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인데 배려를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시작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도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해서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에게 기분 나쁜 제스처를 한다든지 압박을 하게 되면 상대도 흥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감정을 싫게 되면 감정이 튀어나온다. 근데 우리 국회는 좀 그런 면에서 내가 12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내 또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나는 매일 내에게 누가 나를 건드리더라도 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지 말자. 한번 호흡을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는 상대를 어떻게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상대에게 배려하는 정치를 한다면 우리 국민이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싸움질은 안 해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에 정말 애착을 가지고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런 같은 표정을 짓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래의 국가를 걱정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냥 폼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부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하고 또 우리 부산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 국회할 때는 단편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전체를 보게 되니까 걱정이 많아졌어요. 과연 부산에 비전이 있을까? 부산 사람들에게 부산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진짜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부산을 희망의 도시로 젊음의 도시로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부산 인구가 336만이에요. 근데 인천은 298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천은 1년에 10만 명씩 인구가 늘고 있고 부산은 1년에 인구가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이 인구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산이 제2의 도시가 아니고 제3의 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절치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다. 2년 후에 시장이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뼈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가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멈추고 반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면 아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부산을 들여다볼 때 그런 데 대한 비전을 미래 도시의 어떤 성장 동력들, 도시의 경쟁력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진하게 여울져 오고 있습니다. 동네를 위해서만 너무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보지 뭐. 근데 나는 정치를 하면서 사실은 내 팔 내 흔들면서 내 잘났어 라고 떠들면서 정치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를 배울 때 나를 낮추면서 우리 속에 있는 조직원들인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길이 어딜까? 우리가 목표가 어딜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더 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보면 이런 일들을 조금 후회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왕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많이 알아서 나쁜 거는 없는데 서운하다는 표현보다는 내 영역이 저까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삶이라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따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좀 더 뭐 외연도 넓어질 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케이. 자, 정치인 이진복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서 말이에요. 요즘 찐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노래 가사가 그렇던가 찐이야 뭐 이렇게 하는 노래인가? 누가 내보고 그러대. 니는 컬러링 그 휴대폰 컬러링도 그거로 바꾸고 앞으로 니는 그 노래만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진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믿는다 라고 해주는 말이 저희들은 고맙기도 하고 또 거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인데 비춰줬던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믿을 신자, 믿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만나보고 난 모든 사람들이 이진복이 만나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알차더라. 만나면 진짜 한 번 더 만나고 싶을 정도로 사람이 진짜 털털하고 속내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 좋더라. 그래서 이진복이를 만나보지 않고 이진복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다.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사람들하고 참 편하게 지내구나. 계기 없이 살라고 노력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내인데 내 스스로 묻는다면 나는 내인데 너무 엄한 것 같아. 내가 하루를 정리하는 밤에도 그냥 자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오늘 한 것을 꼭 리바이벌 해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이 뭔가 생각하는 걸 보면 내 힘이 너무 엄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때로는 그런 데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데서 그냥 후들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한 며칠 멍 때리면서 사는 것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뭐 누군가에게도 좋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도 잘한다고 하는데 말로 인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말의 토시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늘 걱정을 하는데 전체를 보면 아니지만 작은 걸 보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데 대해서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받아줘야 돼요.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고 악의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그런 실수를 부듬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 한 번 실수로 인해서 세상에 버림받아지는 아이. 기업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잠시 졸은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없는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열심히 살았지만은 돌아와서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뭐 5060 세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팔로우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해보자. 응? 너무 삭막해진 세상이 돼가지고 내하고 가족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는 세상이 돼버려서 때로는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를 부듬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찐찐찐찐찐이야 이거 같이 하면서 마무리할까? 시작. 찐찐찐찐찐이야 이진복 찐! 화이팅! 이진복 화이팅! 화이팅!